대표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판례만 보면 되니까. 기억,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박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가 입항할 즈음에 사망해버렸답니다. 범행 시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20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시간적 간격이 조금 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것과 처음에 원래 있었던 것과 결과 사이에 뭐라 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실무 가시면 어때요? 20시간이나 지났으면 뭐 그게 나 때문이냐고. 20시간이면 하루 전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끔씩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거 볼 때에도 그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놈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쪽이 여기가 피고인이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누가 들어와요? 이제 변호인이 하면 이 변호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의 이제 피고인 쪽에 유리하게 이제 주장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뭐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다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의뢰인이 그 행위가 꼭 된 게 아니고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 사람을 유죄로 가려면 첫째, 욕을 날려야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20시간 정도는 괜찮다. 조금 긴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없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없다면 시간이 좀 이렇게 장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런 판례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실무에서는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보니까 결국 얘를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렇게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지. 니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찜질방 사례입니다. 찜질방 그러면 이제 부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후문으로 나가서 술을 더 마신 다음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쥐가 들어와가지고 몰래 나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있다가 죽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찜질방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죽어놓고 찜질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거 뭐 아마 죽어버린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CCTV나 뭐나 이런 것들 봐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나가서 뭐 편의점에서 술 먹었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찾아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판례에서 CCTV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입증이 돼서 영업주가 처벌받지 않은 거죠. 부정했다는 겁니다. 자, 찜질방 부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디귿번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독해 하고 이게 역과된 사건이죠. 내가 한번 이렇게 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끔찍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내가 치였는데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오던 차하고 이제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처음에 한 번만 치였지 실제로 죽은 거는 뭐다? 저쪽에서 덤프트럭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요 사람이 이제 치인 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치였으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책임지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사망의 책임이 있다. 리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넘어져가지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자 그걸 위반해가지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그 도로 밖에 이 횡단보도 밖에 있던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 요때 인정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죠. 여러분 그 최근에 그거 뉴스 봤어요? 이렇게 저기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차가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다가 할머니도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딪히진 않았어. 할머니는 그냥 그대로 여기서 그냥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져 버렸는데 이 운전자도 약간 뭐 신호를 좀 이렇게 뭐가 좀 그 위반해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었고 이 할머니는 놀랬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저기 카메라로 찍혔죠. 얼마 전인데 여기 할머니 여기 운전자 내려가지고 조치 다 취해주고 했는데 치료비가 몇백만 원 나오고 거기다가 뭐 위자료도 달라고 한다고 한번 저기 내가 물어줘야 되나요? 라고 해서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 사례 보니까 어떻게 되나 직접 이렇게 뭐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놀래서 넘어졌다 이러면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수도 있는 거. 여러분 그 전차 건널목 사례 기억나시죠? 이게 전차 건널목 밖에서 그 기차 밖에서 이렇게 자전거 들고 있다가 넘어진 케이스. 이런 경우에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 지문만 넣고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번째 줄에 그 충격으로란 말이죠. 그 충격으로. 밑줄 쳐보세요.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례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려고 지금 용을 쓰는 거죠. 법원에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 문구를 잘 보시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그 유명한 이게 뭐예요? 이제 간 기능 검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간 검사를 안 받고 수술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의료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보시는 건데 간 기능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고 사망을 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간 기능 검사를 안 하고 했으면 하고 나서 간 기능 검사 했으면 수술 안 했을 거고 안 했으면 사람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판례가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수술을 정말로 안 했을 것. 예, 수술 안 했고 수술 안 해가지고 뭐였을 거다. 수술 안 했으면 이제 사망이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 검사를 해가지고 간 기능 검사를 만약에 했더라면 간에 기성이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었으면은 안 했겠죠. 그러면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 뭐여야 된다? 여기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걸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 피고인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의료소송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결과가 나왔으라고 하는 그 점을 누가 입증해라? 피고인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물론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예요? 업무상 과실. 요 업무상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요건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요 과실범위 뭐예요? 업무상 과실이니까 이게 뭐야? 결과범위잖아요. 요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해라? 입증을 해라. 요거 입증하지 못하는 한 뭐가 된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굉장히 잔인한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 판례여서 지금 많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는데 이런 판례들이 있었다. 이게 간 기능 검사와 관련된 판례.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은 다른 것이니까 니은하고 리을이죠. 두 개죠.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